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한국사를 진행하는 역사소설가 손정미입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죠. 저에게 당신은 왜 역사소설을 쓰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저는 우리 조상님들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일제강점기와 항일운동, 6.25 전쟁 같은 처참한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나라를 지켜주신 조상님들이 너무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혹독한 세월의 무게를 이기고 위대한 기업을 일으킨 창업자에 대한 서사시입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K-뷰티의 중요한 씨앗을 뿌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바로 아모레 퍼시픽을 창업한 서성환 회장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겨울, 폭음이 들리자 21살의 서성환은 열차에서 뛰어내려 기찻길 옆 방공호로 몸을 날렸습니다. 서성환은 일본에 의해 징집돼 머나먼 중국 전선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훈련과 고된 일이 이어졌고 모든 걸 얼려버릴 정도의 강추위로 손은 두꺼비가 올라앉은 것처럼 터지고 부어올랐습니다. 얼마 후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인 대장은 제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성환은 중국 베이징에 버려지다시피 한 채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만 보며 가슴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베이징을 배회하던 서성환의 눈앞에 다자란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다자란은 세계 각국의 상품이 몰려있는 베이징의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순간 서성환은 개성에서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윤독정 여사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창성상점이란 가게를 열고 질 좋은 동백기름과 미안수, 크림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서성환은 개성의 중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어머니의 가게를 돕고 있었지요. 그런 서성환에게 다자란이란 국제적인 시장을 보자 눈앞이 확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생 끝에 겨우 고향에 돌아온 서성환은 사경을 헤맨 뒤 기운을 차리고 상점 간판을 바꿨습니다. 태평양 상회. 옆에는 영어로 태평양이라고 썼습니다. 왜 태평양이었을까요? 태평양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였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나선 서성환은 당시로선 고급진 디자인과 품질로 메로디 클리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이 크림은 성공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서울로 내려와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리려고 할 때 6.25가 터져 그동안 쌓은 기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피난지 부산에서 다시 시작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남성들의 인기품이 된 포마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때 주로 쓰이던 광물성 포마드는 끈적거리고 잘 씻기지 않았는데, 식물성인 ABC 포마드를 내놓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족들이 자던 방이 공장이 되고 솥에 글리세린을 끓이고 향료를 섞어 식을 때까지 왕대나무로 저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서울로 돌아와 용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전쟁이 끝나고 혼란한 시기였죠. 작은 규모의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많았는데 서승환 회장은 압도적인 기술로 차별화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약을 위해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 코티사와 기술 제휴를 하고 싶었죠. 코티사가 만들던 컴팩트는 저도 기억합니다. 1990년대에도 많이 쓰이던 화장품이고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들이 여성용으로 많이 사왔거든요. 35살의 서성환 회장이 코티사의 문을 두드렸지만 코티사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나라에 이름 없는 기업과 제휴한다는 게 내키지 않았습니다. 서성환 회장은 국내 화장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술 연구소를 차린 것 등을 내세워 이 회사를 설득했습니다. 1960년 김포공항. 드디어 서성환 회장은 코티사의 초청을 받고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외국으로 나간다는 소문만 들려도 동네가 들썩일 정도였습니다. 서성환 회장의 유럽 출장은 이후 모든 사업 아이디어와 추진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천재가 자극을 받으면 창조성이 폭발하죠. 서성환 회장에게는 1960년 유럽 출장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문화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서성환 회장은 프랑스 파리의 코티사 본사와 첨단 공장을 둘러본 뒤 향수로 유명한 그라스와 독일 스위스 등을 둘러보고 돌아왔습니다. 충격 그 자체였죠. 서성환 회장은 아모레라는 브랜드를 키워나가면서 다른 기업보다 앞서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화장품 업계의 광고나 마케팅이 굉장하지만 그 서막을 연 사람이 서성환 회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50년대부터 영화 배우를 모델로 발탁했는데 홍세미 씨를 거쳐 황신혜 씨, 이영애 씨 등이 모델로 활약했습니다. 제가 태평양, 지금은 아모레 퍼시피라고 부르죠.
이 아모레 퍼시픽을 높이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기업은 많지요. 하지만 사회와 더불어 문화를 향유하겠다는 기업은 글쎄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를 존중하는 기업의 유산은 대대로 이어져 지켜지고 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모레 퍼시픽이 서성환 회장부터 이런 전통이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태어난 것이 한국의 녹차 문화를 한 단계 높인 오설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회장이 제주와 강진에서 처음 차밭을 일궈낸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서성환 회장이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소명을 가지고 밀고 나가지 않았다면은 포기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위인이었죠. 서성환 회장이 당시 모두가 반대하던 차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소중한 차 문화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지금도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의 오설록 차밭과 뮤지엄을 보면 왠지 뿌듯해집니다. 서성환 회장이 한국의 고유한 전통을 살리며 세계적인 제품으로 성공시킨 것이 설화수입니다. 물론 설화수라는 브랜드는 지금 회장이지요. 서성환 회장의 아들인 서경배 회장의 브랜드화했지만 그 뿌리는 서성환 회장이 시작한 인삼 크림이었습니다. 한국의 인삼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죠. 그 인삼을 주성분으로 한 화장품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서성환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서성환 회장은 개성에서 잔뼈가 굵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서 재배되던 인삼을 보면서 그 잠재력을 눈여겨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화수라는 한방 화장품이 크게 빛을 본 것입니다.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의 글로벌 경영은 일찍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이 어디쯤에 붙어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던 시절에 서성환 회장은 프랑스에 공장을 세웠지요. 그것은 1960년 프랑스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품은 꿈이었습니다. 롤리타 램피카라는 프랑스산 향수도 만들어냈고요. 1970년대 뉴욕과 프랑크푸르트에 법인을 세우고 태평양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 자꾸 세계 시장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금 뉴욕의 아모레 퍼시픽 매장은 멋진 모습으로 뉴요커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간에 위기도 있었지만 아들인 서경배 회장이 경영을 이어받은 뒤 혁신을 통해 세계에 수출하는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용산에 우뚝 선 세련되고 높은 건물이 아모레 퍼시픽 본사입니다. 이 건물에는 그동안 컬렉션해온 소장품을 전시하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도 있죠. 서성환 회장 때부터 의지와 애정을 갖고 모아온 소장품들입니다.
서경배 회장도 미술에 대한 안목이 높아 뛰어난 컬렉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경배 당시 사장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서경배 사장의 모습은 경영에 매진하는 수도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허세도 없고 진지했어요. 지금 기업을 이끌고 있는 서경배 회장의 장점 중 하나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이름과 업적을 기리는 일에 아주 진심이라는 점입니다. 소성환 회장이 태평양의 시작이었던 어머니 윤독정 여사를 존경했던 것처럼 말이죠. 윤독정 여사는 자신들도 그리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도 끼니를 거르는 사람을 위해 가족상 옆에 다른 이의 밥상을 차려놓아 깊은 사랑을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K-뷰티의 무대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아모레퍼시픽의 서성환 회장께 경의를 올립니다. 위대한 유산을 잘 받들어 K-뷰티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서경배 회장에게도 박수와 큰 응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역사가 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